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자주 있거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신 적 있으시죠? 머리가 자주 무겁다거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시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저는 40년간 심장과 뇌혈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순환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뇌혈관 위험 요소를 하나 이상 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절반 이상은 전혀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만 이런 케이스가 15건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장보기만 조금 바꿔도 뇌혈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진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니까요. 여러분, 장바구니는 단순한 쇼핑용품이 아닙니다. 장바구니는 곧 약통입니다. 어떤 음식을 장바구니에 담느냐가 여러분의 뇌혈관 미래를 결정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장보기 패턴을 보입니다. 라면, 과자, 염분 높은 반찬류로 가득 찬 장바구니 말이에요. 실제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라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후 뇌 MRI를 찍어보니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이런 장바구니는 뇌경색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가공식품 위주로 드시는 분들의 뇌경색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무지개가 들어있나요?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이 색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원리는 색깔입니다.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음식들은 우리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해요. 보라색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블루베리, 가지, 자색 양배추, 포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보라색의 비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천연 약물이에요. 실제로 블루베리를 매일 한 컵씩 3개월간 드신 분들이 혈관 탄력도가 20%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빨간색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딸기, 수박, 빨간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혈관벽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나 높아져요. 초록색 음식은 어떨까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아보카도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 속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선생님, 냉동 과일은 영양가가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 냉동 과일의 영양가는 신선한 과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때로는 더 높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냉동 과일은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점에 급속 냉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선 과일은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냉동 베리류가 더 경제적이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블루베리 한 팩이 5,000원이면 냉동 블루베리는 같은 양의 2,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라벨 읽기 습관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뇌혈관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먼저 나트륨부터 보세요. 하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한 끼 식사로 1000mg 이상 섭취하면 위험해요.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1800mg 들어있다는 거 아시나요? 거의 하루 권장량에 가깝습니다. 당분도 중요합니다. 설탕 무첨가라고 써 있어도 과당, 포도당, 액상과당 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성분 목록에서 앞쪽에 나올수록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설탕이 세 번째 이내에 나오면 피하세요. 그리고 음식의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좋은 음식을 사도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리류는 씻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빨리 생겨요. 먹기 직전에 씻으면 됩니다. 토마토는 실온에서 빨갛게 익힌 후 냉장고에 넣으세요. 덜 익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맛과 영양이 떨어져요. 잎채소는 키친타올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은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딸기를 한 줌 넣어서 드세요. 왜 플레인 요거트일까요? 설탕이 첨가된 요거트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플레인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과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혈관 염증 억제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추가하면 완벽해요. 호두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에는 어떤 반찬을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추가해 주세요. 토마토와 자색 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작은 접시에 담아 보세요. 올리브 오일 한 방울과 소금 조금만 뿌리면 됩니다.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마토 대신 빨간 파프리카를 써도 되고 자색 양배추 대신 보라색 치커리를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빨간색과 보라색 채소를 매일 한 가지씩은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관 나이를 10살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녁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 수프와 과일 조금이면 충분해요. 채소 수프는 어떻게 만들까요? 브로콜리, 당근, 양파, 샐러리를 물에 끓이고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맞추세요. 파슬리, 바질, 로즈마리 모두 혈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과일은 사과 반 개나 배 반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저녁에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수프 만들기 번거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한 끼씩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과일 섭취해도 될까요? 네,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첫째,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에 주먹 크기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셋째,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베리류, 사과, 배가 좋고 수박이나 파인애플은 피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과일은 신선한 것보다 못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동 과일의 영양가는 신선한 과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보관이 쉽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만 해동할 때 주의하세요. 상온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요거트에 직접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어요. 냉동 과일을 살 때는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과일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항응고제 등 약과 과일이 상충되지 않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혈관 약물과 함께 드셔도 안전해요. 하지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크랜베리 주스를 피하세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몽도 조심하세요. 일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음식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데 나트륨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나트륨을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장바구니가 곧 처방전이다. 첫째, 색깔 원칙을 기억하세요.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음식을 매일 하나씩은 드세요. 둘째, 냉동 과일을 적극 활용하세요. 영양도 좋고 경제적이에요. 셋째, 하루 세끼 루틴을 지켜보세요. 아침에는 요거트와 베리, 점심에는 색깔 채소, 저녁에는 채소 수프와 과일 조금. 넷째, 라벨 읽기 습관을 기르세요. 나트륨 2000mg 이하, 당분은 성분 목록 뒷순위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모든 수치가 개선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장보기 팁 중 하나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부터 냉동 블루베리를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댓글로 다짐을 남기면 실천 확률이 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짐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뇌혈관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